자연식, 채식은 맛이 없다 편견을 갖고 있는데 맛있죠? 재료가 좋으면 사실은 손댈 게 없어요. 아침과 저녁을 유동식을 먹어요. 선생님 얼굴이 달라져요. 내가 평화로워야 평화를 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을 이제 음식으로 체험해보는 시간인데요. 빨리 먹고 싶네. 이 냄새가. 네, 네. 그래요. 이 재료는 그냥 네. 식사하셔도 돼요. 네, 하십시다. 네, 네. 이 재료는 어디서 구하세요? 그러니까 재료는 오늘 샐러드는 네. 논산의 꽃비온이라는 아주 그 가족들이 하는 예쁜 농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생산물도 많지 않아요. 그런 농가들이 몇 군데 있어요. 여기서 양념이라고는 그저 간장하고 생들기름, 네. 예, 익히지 않은 들기름, 그 정도 소금 정도로 만든 집에서 담은 간장. 그럼 선생님 평소에 이렇게 드세요? 주로? 20년 동안 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네. 네. 그럼 이거 조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소리랑 둘이서 하면 뭐 1시간, 이거 혼자 먹는 걸로 하면 1시간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먹는데 음식이 그냥 얘가 있잖아요. 단백질이 있고 탄수화물 있고 뭐 무기질 있고 많이 아니고 에너지가 있어요. 음식만. 그러니까 그거를 서양에서는 에너지, 우리는 기운. 엄마와 할머니의 진기가 들어가야 음식이 기운이 있어요. 영양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실 기운이에요. 네. 그래서 내 손으로 음식을 해 먹어야 자기 돌봄이 되고 네. 내 손으로 밥을 아이들에게 해줘야 그게 참 모성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 음식 하십니까? 잘? 슬슬 뉘우치고 계시대요. 아, 뭐, 일단 드셔보세요. 네. 파, 마늘, 양파 이런 거를 오신채라고 하는데요. 네, 네. 향신. 20년 동안 안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밖에 음식을 못 먹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도시락 요렇게 싸가지고 다닐 때가 많아요. 자연식, 채식은 맛이 없다 이런 네. 편견을 갖고 있는데 그 편견을 깨트려 주라는 소명이었나 봐 제가. 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제가 맛있죠. 그 전에 그 온갖 음식을 화려하고 멋있고 맛있게 먹던 시절에 20년 동안의 삶이 없었으면 이런 음식을 생각 못 할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근데 채소만 먹고도 얼마든지 맛있고 화려하고 멋지게 먹을 수 있는 건강하게. 네. 네. 음식 맛이 어떠세요? 드셔보니까? 너무 깊은 맛이 있는 거. 깊은 맛이 있는 것 있어요? 같아요. 재료 보면 맛이 나요. 재료 본연의 맛. 양념 맛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보통 재료를 이제 사도 뭐 바쁘니까 이제 마트에 가서 다 다듬은 거 사오잖아요. 흙이랑 이런 걸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똑같은 재료를 써도 기운이 틀리죠. 저는 재료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음식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네, 생각해요. 네. 그래서 재료가 좋으면 사실은 손댈 게 없어요. 네. 다듬을 것도 없어. 기운도 다르고 그리고 얘네들은 잘 안 시들어요. 냉장고에 다 못 먹어서 냉장고에 한 일주일 지나도 그렇게 시들어서 막 물러지고 안 그래요. 생명력이 있어요. 다르다. 내가 잘 먹고 잘 지내려면 식재료는 소비로 보면 안 돼요. 소비의 형태로 보면 안 돼요. 소비자로서 내가 식재료를 선택하면 안 돼요. 이거는 공동 생산자로서 내가 그 직접 그러니까 무조건 싼 거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누군가가 대신 해주는. 그렇죠. 그게 나의 자존을 훨씬 높여요. 내가 비록 돈 주고 사 먹지만 내가 그 생산 과정을 알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식탁에 올라온 재료는 내게는 굉장히 다른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좋은 식재료를 이제 구했어요. 네. 근데 저한테 똑같은 재료를 줘도 저는 이 생각이 안 날 것 같고 해도 맛이 안 날 것 같은데 흔히들 왜 우리 레시피 찾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좀 달리 생각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저는 레시피는 믿을 게 못 된다고 얘기해요. 참고할 뿐이고 그리고
맛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재료를 샀을 때 잘 모르겠으면 일단은 요리하기 전에 맛을 조금씩 봐고, 그리고 그 재료의 맛을 그런 풍미가 있어요. 그러면 소금조차도 이렇게 왜냐하면 모든 재료에 사실은 뭐 짠맛, 단맛, 신맛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재료는 별로 요리할 필요가 없게 느껴져요. 근데 저 가지 이런 건 처음 먹어봐요. 칼금을 이렇게 약간 넣은 건데, 네. 요게 그냥 그죠? 네. 이게 다고 그 다음에 그냥 집에 있는 고추장에 생강이 잘 어울려요. 네, 그래서 생강하고 고추장하고 이렇게 그러면 얘를 양념을 발라서 구우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간장. 저는 이제 집에서 담아 간장이 맛있어야 되는데 간장 된장?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담아 먹을 수는 없잖아. 아직은 애기니까. 그래서 간장 된장 맛있는 집을 또 연결해줘요. 그래서 그거 하면 엄마가 담은 간장 같은 맛을 내. 그러면 재료 좋으면 간장만 조금 뿌려도 맛있고 네. 된장에 아무것도 안 넣고 된장만 넣고 그냥 고추만 조금 넣고 있잖아요. 그냥 호박만 숭둥숭둥 썰어도 맛있고. 간장, 된장, 고추장, 그것만. 소금, 네. 파 마늘 안 참기름, 쓰시고. 들기름, 식초. 그거 7가지만 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순한 요리의 매력을 느끼면 집에 있는 뭐든지 냉장고, 양념을 다 갖다 버려야 되는 화두가 생겨. 근데 내가 망설이지 말고 버려라. 왜냐하면 첨가물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 것 중에 하나거든. 냉장고에 소스 되게 많으시죠? 한번 혁명이 일어나면 좋겠죠.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좋은 재료를 어디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게 시작인데 또 중요한 것이 재료의 맛을 아는 거. 양념을 하기 전에 원재료 그대로가 갖고 있는 뭐 당근이 이렇게 달았구나. 어머 가지에서 이런 맛이 났구나를 알면 확실히 양념을 덜 쓰게 될 것 같긴 하네요. 얘는 물을 많이 붓고 그냥 푹 끓인 거예요. 그러니까 찌고 뭐 하는 것도 없어. 그냥 냄비에 둥둥 썰어 넣고 물 넉넉하게 붓고 간장 집에서 하면 간장하고 들기름하고 뚜껑 덮어 놓고 다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이제 뭐 고기는 물론이고 생선도 없잖아요. 평소에 생선도 거의 안 쓰세요? 생선도 안 먹은 지 20년 돼. 네. 아니 근데 제가 그게 몸에 해로우니까 안 먹어야 돼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고기 먹고는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까 몸이 바뀌고 아까 얘기해 몸이 바뀌니까 아팠어요. 생선은 먹었더니 몸에서 너무 비린내 나는 거야. 그 처음에는 입에서 나는 줄 알았어요. 그 양치질을 계속 했는데 보니까 이 세포 이런 데로 비린내 나더라고. 그래서 못 먹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못 먹게 되고 이렇게 먹은 지가 20년인데. 근데 드시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저는 그래서 너무 억지로 참지 마라. 근데 이렇게 맑게 먹기 시작, 세포가 변하면 식성이 변해요. 그러니까 내 식성 따라 하면 좋은 것 같고, 단 내가 관심 기울일 거는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것, 농약에 노출된 것, 그리고 그러니까 조리된 음식. 네. 이런 거는 좀 그것만 좀 피해도 내 몸이 세포가 빨리 그 시스템이 변해요. 네. 그러니까 본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그럼 식성이 변해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 어린 자녀들, 뭐 초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은 10대들도 뭐 햄버거에 피자에 이제 이런 데 입맛이 들어 있는데 그 아이들의 몸도 좀 이렇게 바꿔주고 싶다. 근데 처음엔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될까요? 잘 안 먹어요. 네. 그럴 때 어떻게 시작을? 그래서 그러면 엄마들이 어떤 마음? 그리고 아저씨들도 잘 안 먹어요. 예, 고기 찾고 술 찾고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이거 시작하기가 하여튼 뭐가 하나 허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햇볕에 말린 아까 그 재료들을 요걸 다 말려서 가루를 내서 농축되거든. 그러면 빨리 몸에 흡수가 돼서 한데 그것도 지속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단식을 해주면 몸 세포가 빨리 또 이렇게 정립이 돼요. 근데 그것도 힘들면 요즘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21일간의 클린,
21일 동안 우리가 애가 태어나면 21일간 왜 이렇게 37일. 37일 네. 그거 하는 것처럼 21일 동안 네. 아침과 저녁을 유동식을 먹어요. 유동식 하면 뭐가 떠오르죠? 응? 주스, 선식은 쪄서 말린 건 좀 안 좋아요. 근데 어쨌든 그 주스, 스무디, 죽, 그런 거가 흡수가 잘 되고 흡수되면서 분해가 해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점심은 이런 현미식과 채식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되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 쉽죠. 근데 안 먹어야 될 게 있어요. 우유, 커피, 청량음료, 술. 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글루텐이 들어간 밀가루 음식. 밀가루. 이제 빵, 파스타 다 안 돼요. 커피와 밀가루가 이게 난관인데. 근데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 특히 커피 중독자 많거든요. 그럼 대부분이 다른 거는 되겠는데 커피는 커피가, 안 되겠 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3일 지나고 나니까 선생님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커피 안 먹어도. 그리고 커피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겠다 그래요. 장을 물르게 하고 무력하게 하고. 근데 21일 동안 그러는 거는 뭐가 내 몸에 해를 끼쳤는지를 찾아가는 네. 거기 때문에 21일만 그렇게 하면 돼. 네. 평생 그렇게 먹고 살라는 게 아니고. 선생님 얼굴이 달라져요. 네. 보는 사람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맑아지고 투명해져요. 빛이 나요. 그 다음에 슬림해져요. 21일 동안만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1일 후에는 금했던 거를 하루에 한 개씩 이제 이렇게 먹어보면 뭐가 내 몸에 장애가 됐는지 알 수 있는데 일단은 그동안에 몸이 너무 가벼워지고 예뻐지고 하니까 끝나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끝내도. 근데 애들한테 그저 빵 먹지 마라, 설탕 먹지 마라, 우유 먹지 마라 하면 좀 어렵긴 할 거예요. 네. 애들은 놔두고 나부터 먼저 살아요. 내가 병들면 내가 벌써 가족 돌볼 수 없어요. 그죠? 내가 활기차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줄 수 없어요. 자식에게도. 돈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아이들을 행복을 줄 수 있고. 내가 평화로워야 평화를 줄 수 있고. 내가 지혜로워야 애들한테 지혜를 주지. 나부터 먼저 채워야 돼. 엄마부터 먼저 하시고. 우리 엄마 예뻐졌어. 맞아요. 우리 그리고 엄마 스타일 온화해져. 지내졌어. 성격은 소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한번 하더라고. 엄마가 채식하고 명상하면서부터 화가 좀 없어진 것 같아 이러는 거야. 그 전에 어떠셨어요? 그러니까는 되게 무서웠어요. 제가 저를 무서워했어요 사람들이. 네. 살아야 되니까 항상 이렇게 곤두서서. 곤두서있고 말을 안 하고 가도 있잖아요. 저희 직원들이 그랬었어요. 인상이 바뀌셨어요? 채식하고 인상이 그때부터 바뀐 거는 물론이고 그때 되게 카리스마도 있고 멋있었는데요. 지금이 훨씬 좋아요. 이래요. 그때는 카리스마도 있고 빛도 났는데 지금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네. 밖에서도 제가 증명을 받아요. 되게 편안해지고 너그러워졌다고. 네. 근데 실제로 제가 뭐 나이 먹을수록 더 걱정할 일이 없어지니까. 왜냐하면 나만 돌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는 뭐 아이 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아이가 그죠? 뭐 컸고, 지가 올바르게 네. 쓰고 하면 그다음에 즐길 일밖에 없는 거지. 저희는 다 먹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느라고 깨끗이 먹었는데. 우리 젊었을 때는 핵가족 시대가 온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핵가족이 아니고 일인 1인 시대인 거예요. 그때도 막 세상이 꺼질 것 같이 걱정하면서 앞으로는 핵가족이고 그죠? 막 이렇게 해서 부모와 아이들 그래서 뭐 엄청난 위기가 오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거는 대세예요. 근데 저는 앞으로 시대는 가족 공동체가 같이 사는 시대가 아니고 의식 공동체, 네트워크의 시대, 뜻을 같이 하는. 네트워크를 이루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인성과 자질을 키워줘야 애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같이 살 수 있는. 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혼밥에 우리 애들 지금 앞으로 혼밥으로 다, 네, 그래서 엄마 있을 때라도 잘 먹여놔야 되고. 그래,
그래 얘네들이 버텨갈 수 있는 힘이 있죠. 남자분들한테는 남자들의 문제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생존의 방법을 훈련받지 못했어요.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타고 그걸 저는 자궁과 유방이라고 얘기해요. 자궁과 유방을 가진 여성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생명을 케어하는 방법을. 자기뿐만 아니라. 근데 남성들은 남성의 생체적인 몸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남성들에게 요리 먹고 사는 방식을 훈련을 이제 할 필요가 있는. 그러면 자존감이 살아나고 저는 남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그렇게 어려운 힘든 세상 속에서 전쟁을 치면 돈을 버는 거는 가족을 위한 사랑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일을 놓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살아있는 거예요. 음식을 밥을 해라. 근데 남자들 너무 재밌어요. 진짜로. 가르쳐주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자기 사랑을, 자기의 존재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평생 일한다고 바깥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힘이 빠지는 게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삼식이 막.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 들을 때 되게 마음 아파요. 그런데 또 여성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이해가 돼. 30년, 20년 동안, 30년 동안 가족들 밥 해주고 살림 살고 사는 게 그게 네가 엄마 전문가의 일이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하냐. 그러니까 근데 전문가 그래서 엄마 전문가라고 제가 그러니까 뭐가 전문가가 되려면 한 일을 20년은 해야 전문가가 돼요. 10년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전문가가 된 사람들 보면 다 열려 있어요. 소통이 가능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제가 알게 됐을 때 제가 20년 되니까 좀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삶을 사는 전문가예요. 그러면 그 전문가는 다른 것도 통해요. 그렇게 살림 잘 사는 사람은 밖에 나와도 잘하더라고요. 그 엄마 전문가라는 말씀이 굉장히 그 통찰이 느껴지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내가 맨날 집에서 밥하고 애들 뭘 하고 이게 뭐 한 거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문가시세요, 다. 엄마로서 20년 이상 살고 30년 이제 뭐 그러면 이제 50대 그거를 자기 자신에게 이제 그거를 돌려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가 아니고 사실은 자기가 좋아서 한 일이에요. 응? 자기가 좋아서 한 일인데 내가 너 때문에 뭐 어째서 저째서는 정말 그거는 그러면 그 힘으로 나를 돌보기 시작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거 있잖아. 그 내가 머물러 있어서 썩고 흐르지 않아서 생명이 없고 꼰대가 되지 말자라는 저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변화를 즐겨야 된다. 받아들이는 거 정도가 아니고. 근데 지금은 급변의 시대예요. 급변의 시대에 혼란이거든요. 우리가 왜 기업들이 맨날 하는 거 듣는 게 뭐냐면 혁신해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혁신이란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혁신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지금 선생님 하신 말씀하고도 내가 30살에 나와 40과 또 50과 60에 이게 계속 새로워지고 그게 생명이라는 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모든 존재가 사실은 죽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잘 죽기 웰다이 그죠? 잘 죽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잘 죽는다라는 것은 지금을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 가을부터 이 칼럼계 아이돌로 등극한 김모 교수의 책의 제목이 아침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네. 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